우리는 자연에서 하나의 사물을 보고 뭐 나무와 돌과 풀과 뭐 이런 걸 보고 그것을 개별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개별적인 자연물은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땅에서 나서 땅을 기반하여 자랍니다. 땅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까 다? 그럼에도 우리의 의식은 자연물을 개별적인 풀이나 나무라고 여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 의식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즉 의식 현상을 마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식물을 인식하듯이 내면에 하나의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내적인 현상을 통괄한다고 여기는 것이 에너지가 덜 든다 이 말입니다. 내적인 수많은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그걸 하나하나 신경 쓰고 따지고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내적인 전체 현상을 통과하는 한 사람이 있어라고 여겨버리면 착각을 해버리면 에너지가 훨씬 덜 들어요. 물론 오류가 좀 있긴 하죠. 이러한 통찰을 우리 여기서 진행되는 지난 자연의 말 걸기에서 여기 백일학교에 와 있는 바다가 통찰을 해냈습니다. 바다가 쓴 일기를 잠깐 보면 연습하러 나가서 동의를 받고 감사를 전한 후 그것의 자연물들을 살짝 잡아당겨 보기. 이게 연습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시도한 풀은 이게 잡아당기되 확 뽑는 건 아니고 약간 뺄 듯이 뽑을 듯이 힘을 주지만 뽑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연습이에요. 첫 번째로 시도한 풀은 앞 잎의 밑부분에 가시들이 나 있어서 정말로 뽑으려고 한다면 그 가시가 따가움을 줄 것 같았다. 살짝 잡아당겼는데 곧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무 위에 난 버섯도 잡아보았다. 땅에 뿌리를 둔 나무, 나무에 뿌리를 둔 버섯. 이러한 상호 의존이 마음에 와닿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풀들이 모여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개별적인 풀들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 땅으로 인해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보였다. 이 전체가 보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풀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땅에 의존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죽는 공동체였다.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를 지켜오며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측면에서 무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문장. 이건 이제 자연의 말거리에서 마지막에 하는 도출하는 문장인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서로에게 의존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자, 근데 이것을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면의 현상에도 적용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인식이 일어나는지, 의식적인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요새 바다의 주제예요. 이 문장을 연결시켜 봤다. 문장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들의 차이에 초점을 두면 그 각각이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공통 분모인 땅에 초점을 두면 하나의 원리가 보인다. 즉 느낌들, 내면의 느낌들에 쉽게 빠져드는 이유는 그 느낌의 차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 모든 다양한 느낌들이 지금 이 순간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자. 그러면서 지금 올라오는 느낌들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느낌들이, 마음속 느낌들이 인식되고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마음속 느낌들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려는 마음도 인식되고 있었다.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인식되고 있구나 하는 아하가 오면서 감동의 느낌이 올라왔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마음속 느낌들이 예를 들면 작은 느낌도 풀 같은 느낌도 있고 나무 같은 느낌도 있고 바위 같은 느낌도 있고 있을 텐데 이 각각의 느낌의 개별적인 느낌에 우리는 주로 몰입되고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바다가 인식한 것은 각각의 풀과 나무들이 땅에 뿌리박고 있듯이 그와 비슷한 양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뭘까라고 보니까 이 느낌, 저 느낌이 다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똑같더라 이거죠. 공통 분모가. 내가 슬플 때 슬픈 느낌이 인식되고, 화날 때 화난 느낌이 인식되고, 복잡할 때 복잡한 느낌이, 당황스러울 때 당황스러운 느낌이 인식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된다라는 대지 위에, 인식의 대지 위에 이 느낌, 저 느낌이 자라나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돼버려요. 분노가 인식되구나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 속에 빠진다는 겁니다. 슬픔이 인식되는구나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느낌도 어떤 생각도 전부 다 인식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구나. 즉 내면이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 말이죠.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마음의 느낌에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느낌 각각은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들 그냥 하나로 얽어서 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복잡한 느낌을 다 세세히 느낄 필요 없으니까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이점이 있죠. 그러나 착각이 뭐냐면 나는 변치 않는 변함없는 한 사람으로서 나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오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느낌이 다른데 그 모든 느낌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 사실은 화가 났을 때는 화와 동시되는 걸 나라고 여기고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나라고 여기면서 변치 않는 나야라고 하려면 사실 이 모든 각각의 개별적인 느낌들이 인식되고 있구나 여기에 가야 돼요. 여기에 가면 변치 않는 나야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인식되는 거기에는 느낌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고 할 수 없어요. 인식된다는 변치 않는 대지와 같은 그 차원에서는 개별적이라고 할 나라고 이름 붙일 게 없어요. 개별적이라고 하려면 각각의 풀과 나무처럼 각각의 느낌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감정, 저 느낌, 여기에는 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는 변치 않는 나가 아니라 느낌들 각각이 다 다른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모두를 갖다가 우리는 나야 하고 있다. 변치 않는 나야. 느낌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달라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관찰해 보면 아, 우리가 의식되는 나, 내가 나라고 여겨지는 느껴지는 나는 다 다양한 느낌들이 있구나. 하나로서의 나가 아니구나. 이렇게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이 모든 느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식된다라는 측면. 이 측면은 변치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개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면 느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개별적인 나라고 인식될 건데 인식 기능 자체에는 개별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